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계기판에 표시되는 경고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계기판 경고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다입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운행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져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계기판에는 엔진 경고등 외에도 다양한 경고등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ABS 또는 TCS 경고등, 브레이크 경고등 등 주행 상황이나 엔진 시스템 상황에 따라 수많은 경고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고등은 1980년대 후반 엔진 전자제어 시스템이 자동차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엔진 전자제어 시스템은 연료 분사량이나 연료 분사 시간 등을 최적화해서 완전 연소를 실현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 자기 진단 시스템에서 OBD 시스템은 배출가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고장 내역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고장 지시 등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OBD 시스템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법으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라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인 16핀 또는 32핀 커넥터를 통해 고장 내역이나 차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경고등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알아둬야만 하는 자동차 경고등의 종류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또는 파란색 경고등 그림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 경고등은 말 그대로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요. 노란색 경고등은 주의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정상 작동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중에 파란색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작동 중이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빨간색 경고등은 언제 들어오느냐?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주행 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즉시 차량을 멈추고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노란색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주의의 의미로서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유의하고 되도록 빨리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리고 지금은 이제 흰색도 있는데요. 현재의 상태, 자동차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낼 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나타내는 게 초록색 또는 파란색입니다. 흰색의 경우는 일반적인 작동 유무를 알려주는 알림의 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기판 경고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점점 신형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는 추세라 운전자로 하여금 더욱더 쉽게 자동차의 상태나 기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간단한 도안으로
다양한 경고등, 점검등, 표시등들이 점등되면서 현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너무 많은 알림등이 엇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되고 약간 헷갈려서 도대체 뭐가 뭐지? 알 수 없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계기판의 각종 알림등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켜지고 꺼지는지, 색상별로 무엇이 다른지, 또 명칭은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경고등은 수입차와 국산 자동차, 가솔린, 디젤, 연식, 모델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또 어느 차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차량의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고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빨강색에는 여러 가지 경고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기판에 빨강색으로 표시가 된다면 빨강색 경고등은 무시를 하시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엔진 과열 및 동파 방지 역할을 위한 냉각수 수온 경고등, 안전한 제동을 책임지는 브레이크 경고등 또는 사고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4개의 그림 중에 첫 번째 브레이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브레이크라고 나와 있는 애. 얘는 뭘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얘는 핸들 그림이 있어요. 핸들 그림. 얘는 그러면 뭘까요?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브레이크 페달 밟기라는 그림이에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라 라는 의미예요. 신발이 있는 건.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자동차가 2개가 보여요. 근데 별이 꽝 했을 때 보이죠. 그것처럼 앞차를 박았을 때 어떻게 해준다라는 의미인 것 같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 근데 얘네들이 각각 경고등으로 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주차 브레이크 해제를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차 브레이크를 내렸는데도 계속 불이 들어와 있다라면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거나 또는 브레이크 센서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 있으니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쭉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브레이크 경고등이 지금 보시는 3개의 그림과 같이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도 같이 브레이크 경고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은 전동 파워 스티어링이 고장일 경우에 경고등이 켜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핸들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MDPS는 전기 모터의 힘으로 조향에 힘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경고등이 떴다는 얘기는
모터가 어딘가 망가졌다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을 돌리는데 매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핸들 관련 경고등이 뜨게 되면 서비스 업체에 들어가서 점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경고등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핸들처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거는 열쇠가 달려 있고, 어떤 거는 키가 있고, 어떤 거는 EPS라고 그냥 약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브레이크 페달 밟기. 언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란 얘기인가?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건요, 오토 홀드가 있는 차량이라면 오토 홀드 기능이 강제적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토 홀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센서가 알아서 차량의 엔진 상태, 주행 상태를 감지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죠. 밟고 있죠. 그런데 얘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나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고 차는 브레이크를 해제했고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슬금슬금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해제됐으니까 브레이크 빨리 밟어 이 뜻이에요. 자, 다음은 긴급 제동 시스템. 자, 긴급 제동 시스템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과 같은 역할이고요. 얘는 브레이크 서포트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앞에 전방에 물체하고 사람이 부딪힐 것 같으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속도가 40에서 80km일 때에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프론트, 즉 전방에 어떤 물체가 감지가 되었을 때 경보음과 함께 강제로 센서가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물체하고 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스템으로는 FCA 또는 ADAS 등이 있습니다. 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경고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FCA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작동 조건을 한번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계기판에서 ON으로 설정을 해놔야 돼요. ON으로 설정을 해놓고 아래에 이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지만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운전자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도 차량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에 차량 속도가 10km 이상일 때, 또 전방의 충돌이 예상되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감지됐을 때, 단 전방 상황 및 차량 상태에 따라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는 경고등만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얘네들이 FCA가 작동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누구도 같이 작동해야 된다. ESC도 같이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ESC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작동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 주전자 요술램프 같은 그림이 있고 뭐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온도계 그림 같기도 하고 음표 그림 같기도 해요. 얘는 다 알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뭡니까? 자동차의 키예요. 그럼 차 키 같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엔진 오일 경고등입니다.
자,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고요. 다음은 배터리 충전 경고등. 다음은 자동차 키 확인 표시등이에요. 대충 뭔지 아시겠어요? 자, 엔진 오일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예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유압이 낮아진 경우 또는 오일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이 돼서 엔진의 각 부위가 마멸되는 것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에요. 계기판에서 냉각수 바늘을 보시게 되면 정 가운데서 약간 한 1, 2mm 정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1, 2mm 정도 기울어진 정도가 정 가운데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이미 엔진은 열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 뜨는 데가 몇 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몇 도래요?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일 때 적색 표시등이 점등된다고 합니다. 얘가 엔진 경고등이 깜빡 하고 들어왔다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나가요. 이때는 뭐냐면 아직 완전히 오버히트 위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조만간 오버히트를 할 수 있으니까 엔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차를 좀 세워서 식혀라. 아니면 좀 천천히 주행을 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점등이 됐다라면 그거 당연히 지금 차가 오버히트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 차를 얼른 세워서 엔진을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배터리 경고등은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충전장치, 즉 발전기가 고장을 났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동차 내부의 팬을 돌리는 팬벨트의 이상 등으로 인해서 주변 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경고등이 켜집니다. 만약 이 경고등이 계속 들어온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주행하다가 시동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주행 중에 들어온 걸 한번 봤는데 꺼졌다. 그럼 얼른 정비소로 가셔서 배터리를 새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길 가가로 세워놔서 견인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동차 안에 시동 버튼 ACC 또는 ON 상태에서 표시가 되고요. 시동을 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느낌표로 뜨는 경우에는 차 안에 키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자, 스마트키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 빨강색으로 들어오는 건 좋지 않은 뜻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자, 전지가 이제 방전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표시등이 수초 동안 깜빡이게 되고요. 시동을 걸 수 없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ACC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때 시동을 거는 방법은 시동 버튼에 스마트 키를 가까이 대고요. 시동 버튼을 스마트 키로 누르시면 됩니다. 단 스마트 키 및 관련 장치에 이상이 있으면
표시등이 계속 깜빡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비를 받으셔야 돼요. 또 스마트 키가 작동 범위 내에 없는 경우에도 경고등이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차 안에 없는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른다면 그 또한 깜빡거리면서 시동 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자동차 전원을 오프로 하지 않고 스마트 키를 차 밖으로 나간 경우 이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키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깜빡깜빡거리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지금 스마트 키 경고등이 왜 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마트 키의 작동 범위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차 안이야 뭐 당연히 통신이 되겠죠. 센서끼리 통신이 되겠죠. 차 안에서는. 하지만 차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양옆으로 80cm 가량밖에 수신이 안 된대요. 그 얘기 뭡니까? 0.8m란 얘기죠. 0.8m. 발로 한 발자국 정도의 거리에서 차 키가 그 이상을 벗어나면 인식이 안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키 몸에 지니고 차 근처로 가면 어떻게 해요? 차가 인식을 하고 삑삑 하고 사이드 미러 펴주고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자가 가서 스마트 버튼을 누르게끔 도어락 버튼을 누르게끔 되죠. 스마트 키가 없다면 그걸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자동차 그림이에요. 그림 관련해서 있는 거 보니까 뭐 문짝이 열려 있죠. 앞에 2개만 열려 있고 밑에 거는 4개가 열려 있고 얘는 뭐예요? 자동차 앞쪽 본넷이네요. 얘는 자동차 뒤쪽이니까 트렁크 쪽이네요. 한번 봅시다. 먼저 도어 열린 경고등. 두 번째, 개별 도어 열림 표시등. 세 번째, 본넷 열림 경고등. 네 번째, 트렁크 테일 게이트 열림 경고등. 다 경고인데 무슨 문이 열렸다, 트렁크가 열렸다, 본넷이 열렸다 이 의미죠. 자, 도어 열림 등, 개별 도어 열림 등 둘 다 똑같이 차량의 문, 운전자나 아니면 보조석이 승객석이 타는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인데 뭐가 틀린지 한번 봅시다. 얘는 4개의 문짝 중에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요 표시가 들어와요. 어느 쪽 문이 열렸는지는 내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어 열린 표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 도어잖아요. 그래갖고 4개의 문 중에 어느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혔는지 도어의 위치까지 표시가 됩니다. 본넷은 엔진 룸 덮개를 말하는 건데요. 얘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고 주행을 고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본넷이 이렇게 위로 확 제껴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면 유리에 와서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엔진룸 덮개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았을 때에 경고를 해줍니다. 트렁크 또는 테일 게이트가 열려 있다. 이건 뭐예요?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트렁크에 있는 짐들이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 또는 내가 요철을 지나갈 때 튕겨서 물건이 밖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트렁크의 뒷문을 완전히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많이 보지 않던 거죠? 뭡니까? 뭔 거 같아요? 이거 뭐 라면인가? 물병인가? 뭐 이거 방구 뿡뿡 뭐 이런 그림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촉매 변환장치 경고등이에요. 이 4개의 그림은 모두 다 디젤에 관련된 경고등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 연료 필터 수분 경고등입니다. 세 번째는 매연 필터 DPF죠. 매연 필터 장치 경고등입니다. 네 번째는 요소수 장치 SCR이요. 요소수 장치 경고등입니다. 자, 첫 번째로 촉매 변환 장치 경고등은 촉매 효율 저하로 인해서 공용비가 불량으로 노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경우 점등이 됩니다. 연료 필터 수분 경고등은 연료 내에 수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 수분이 이 필터를 지나가면 걸러지게 돼요. 연료만 지나가고. 그래서 이 필터 내에 물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센서에 의해서 경고등이 점등이 되게 해 놓은 겁니다. 이때는 점검을 해서 필터를 되도록이면 빨리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그림으로는 지금 노란색 경고등으로 2개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자, 매연 필터 장치 경고등입니다. 매연 필터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매연 필터, 즉 DPF 경고등이 켜지는데 이때 얘가 안전이 확보된 운행 조건에서 60km 이상 또는 자동 변속기를 2단 이상으로 하고 엔진 회전을 1500에서 2500 rpm 정도로 약 25분 이상 주행을 하면 DPF 경고등이 꺼집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꺼진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빨리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매연에 의해서 엔진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SCR 경고등, 요소수 장치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가 온 상태일 때 켜졌다가 시동을 걸면 꺼집니다. 이 경고등은 요소수 양이 부족하거나 요소수 시스템이 이상일 경우 점등이 됩니다. 요소수가 뭐 켜진 상태에서 주행하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켜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뭐 당연하죠. 시스템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니까 요소수 경고장치가 뜨면 요소수를 빨리 보충을 해 주시거나 어떤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빨강색의 의미도 있지만 노란색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요소수 SCR 경고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요소수는 평균 6,000km마다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차량마다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 요소수를 보충하지 않고 계속 주행할 경우 4단계에 걸려서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4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나 시동이 걸리더라도 바로 시동이 꺼지거나 또는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최고 40에서 60km 정도의 속도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꼭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소수가 부족할 때는 요소수 잔량이 5.3리터 정도 남아있고 2,4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가 완전히 없다, 시동이 불가하다, 이렇게 메시지가 뜬다라면 요소수 잔량을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km도 주행을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소수 주입 방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연료를 집어넣는 그 주입구 옆에 있거든요. 자, 보면 요소수가 있는 차량들은 연료 주입구 버튼을 먼저 눌러서 연료 주입구를 엽니다. 자, 연료 주입구를 여시면 초록색이 경유인 경우에 그 옆에 파란색 뚜껑이 보일 거예요. 이게 요소수 주입구예요. 자, 요소수 10리터를 주입할 때 보시면 이 호스에 구멍이 있습니다. 얘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요소수에 호스를 꽂아줍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이 요소수가 밑으로 가고 있죠. 이거 왜 그래요? 구멍을 아까 어디다 두랬어? 위쪽으로 두라고 그랬는데 구멍을 밑에다 뒀더니 내가 요소수 보충하면서 어떻게 버리는 게 지금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소수 구멍이 위로 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요소수를 얼만큼 넣는지 모르겠어. 나는 얼만큼 넣어야 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넣어서 넘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 그러면 요소수 주입량의 3분의 2 정도만 넣는 거예요. 통에 10리터짜리 통에서 3분의 2 정도만 넣고 계기판을 키 ON으로 하시면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보여요. 요소수 레벨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절반 조금 위다 그럼 나머지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눈꽃 그림이에요. 그죠? 우리 잘 보는 눈꽃. 그 다음은 안전벨트 그림이죠. 그 다음은 에어백 그림이에요. 얘는 에어백이 X라고 돼 있네요. 에어백이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인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 눈꽃 그림은 동절기 모드라는 뜻입니다. 동절기 모드. 자, 안전벨트를 빨리 차. 안전벨트 매. 그거 땡강, 땡강, 땡강 소리 나죠? 그 의미입니다. 자, 에어백 경고등. 에어백이 작동이 안 될 수 있을 때, 이때 들어옵니다. 에어백 작동 정지. 에어백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이때 켜지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동절기 모드는 외기 온도가 어떻게 4도씨 미만일 때 외기 온도 표시 및 결빙 경고등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켜진 거예요. 경고음도 한번 띵 하고 울어요. 다음 얘는 뭡니까? 같은 동절기 모드 기호인데요. 얘는 이제 도로 위에 눈꽃 그림을 올려놔서 겨울에 주행할 때는 조심해라 라는 의미예요. 지금 겨울이니까 조심해라 이 의미예요. 자,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 얘는 뭐 다 아시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켜지고요. 보통 시동을 걸고 나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땡강땡강땡강땡강땡강 소리가 나죠? 그 상태에서 20에서 40km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경고등 소리가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안전벨트 풀면 그때 또 다시 또 경고음이 울리지요. 자, 에어백 경고등.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 장치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들어옵니다. 자동차 키를 온 상태에서 경고등이 켜지지 않고요. 또는 6초 후에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에어백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꼭 정비를 받아보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백 장치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경우. 이때 뭐예요? 에어백이 X가 되는 거죠. 동그란 공간대가. 그래서 6초간 켜진 후 이상이 없으면 꺼집니다. 자, 에어백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죠. 다만 이제 운전자를 생명을 이제 보호해 준다는 역할이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락 스프링이 망가졌을 때입니다. 또는 배터리 전압이 낮은 경우, 에어백 모듈이 이상이 있을 경우, 에어백 케이블 커넥터가 연결 단자가 이상할 경우, 안전벨트 버클에서 센서가 이상일 경우에, 좌석 벨트 텐셔닝이 오류가 있을 경우에, 또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탑재된 차량에서는 승객의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고장이 나도 점등이 됩니다. 자, 에어백의 종류에는 운전석 에어백, 동승석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그리고 무릎 에어백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내 차량의 경우는 보통 6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요. 중형차 이상은 8개, 고급으로 갈수록 12개까지 에어백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어디예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핸들이 있는 부분이죠. 요 핸들. 요게 운전석 에어백이죠. 동승석 에어백은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동승석 에어백이에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은요. 얘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이드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은요. 요 밑에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운전자의 무릎 부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작된 게 무릎 에어백입니다. 사이드 커튼 에어백은 뭐예요? 차량이 옆으로도 충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여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휙 이쪽으로 튕겨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장하고 기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들이 차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방지해 줍니다. 동승석이나 운전석 에어백은 똑같은 역할이죠. 충돌 시 전면 충돌을 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에어백은 총 4세대로 나누는데요. 1세대는 SRS 에어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시보드 조수석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SRS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보셨죠? 얘는 아주 에어백의 시조죠, 시조. 그래서 어떻게 차량이 충돌 시에 에어백 전체에 가스를 충전시켜 전개되는 방식으로 어린아이나 체구가 작은 녀석은 에어백 팽창 시에 2차 충격으로 사망하는 일도 많이 발생을 했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세대 에어백. 자, 얘는 딥파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1세대 에어백의 충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에어백의 팽창률을 20에서 30% 정도 줄였답니다. 97년 이후에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을 해서 1세대 에어백 팽창 압력으로 인한 사고율을 많이 낮춰줬죠. 다음은 3세대 스마트 에어백입니다. 3세대 에어백은 흔히 스마트 에어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충격량에 따라서 전개되는 팽창 압력을 2단계로 조절해서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4세대 에어백. 4세대 에어백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이라고 하고요. 기존 에어백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충돌의 세기와 운전자의 위치를 판단하고 나가서 무게까지 감지를 해서 에어백 팽창 압력이나 전개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백 최첨단 시스템이에요.